네, 안녕하세요. 오늘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이 팔란티어가 최근에 유럽에서 쫓겨날지, 뭐 이거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이 분명히 팔란티어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DGSI 교체가 있고, 영국의 NHS 논란이 있었고, 주가 급락까지 이어졌었죠. 그래서 이게 종말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안 좋은 거로 이어질지, 할인율 재평가가 될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치를 봤을 때 2025년 고점 대비 44% 하락을 했고, 그래서 오늘의 결론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 유럽 리스크가 매출 붕괴보다 신뢰와 규제 할인율 문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팔란티어의 지금 그 매출 관련된 그리고 실적, 뭐 재무제표 관련된 숫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되게 좋죠. 근데 그 숫자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런 유럽 간의 신뢰라든지 규제 같은 것들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쫓겨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검증에 좀 장에 올라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가 얘기하는 게 팔란티어를 기술적으로는 부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한 뭐 AIP라든가 뭐 나머지 기술, 뭐 고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부정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여기에서도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는가,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통제하는가, 어떤 기업이 통제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슈를 던진 거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기관 DGSI가 장기적으로 국산 솔루션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상징성은 크지만 단기 매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도 팔란티어가 들어와서 팔란티어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산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팔란티어를 이제 활용을 이제 2026년이나 2025년 뭐 후반기부터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것들에 대해서 고려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프랑스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입 밖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낸 거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NHS와 FCA 그리고 경찰 영역에서 공공 데이터 신뢰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과 입증이나 개인정보 접근, 그리고 조달 투명성이 좀 핵심 점점이다, 쟁점이다. 결국엔 이것도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뭐 경찰 영역의 성과, 그리고 개인정보, 그리고 조달 투명성. 그래서 이거 영국 같은 경우도 역시나 국가기관에서 팔란티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데이터 접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개인적인 정보까지는 뭐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당연히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팔란티어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현재 주가는 성장주는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이 다르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에서 AI 하드웨어로 현재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차원에서 팔란티어는 AI 소프트웨어에 좀 더 해당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압박받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세 가지 경고음을 살펴보면은 이거는 같은 방향의 신호가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 전환, 그러니까 뭐 DGA 뭐 이 명칭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국가기관이나 일반 기관에서 팔란티어를 단계적으로 조금 팔란티어에서 자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UK에서는 이제 계약 성과라든지 환자 데이터 접근 논란이,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이 아직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UK에서는 공공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조달 논쟁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국에서도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얘기가 나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 사실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해킹 사례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건 뭐 팔란티어를 떠나서 해킹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국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콜트라든지 보도 대응 소송 패소로 평판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술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신뢰의 정치, 경제학이다.
그러니까 특정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떻게 보면 여론들이 쌓이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여론들이 신뢰에 금이 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유럽은 왜 팔란티어를 불편해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핵심 데이터의 운영 체제를 미국 기업이 맡겨도 되는가?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버린 AI와 연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데이터 주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이 AI 주권도 갖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AI가 잘 개발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의 주권을 미국 기업이 가져도 되는가? 이거의 근본적인 질문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주권 분야에서는 EU가 2026년 기술 주권 패키지로 클라우드와 AI 반도체 자립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강화되면 2027년도도 사실 더 강해지겠죠? 그리고 공공신뢰 분야에서는 환자, 시민, 금융 데이터는 성능보다 거버넌스가 좀 더 먼저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성능보다도 이 먼저 어떻게 보면 밑바탕을 먼저 쌓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AI 초대형 빅테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럽의 전체적인 성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제 리스크에서도 속도보다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의 체계와 유럽의 체계가 정반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술의 어떻게 보면 선진성, 그러니까 기술이 더 좋냐, 빠르냐, 효율적이냐, 이것보다도 책임을 잘 질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이런 윤리적인 측면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팔란티어라는, 사실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구글, 뭐 애플, 소송 같은 경우에 대부분 유럽에서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 기업 자체를 조금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들이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하지만 팔란티어의 실적은 여전히 좀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총 매출 성장률이 85%고, 그리고 미국 매출 성장률 전년 대비 104%나 상승했고, 그리고 1분기 매출 중 미국 비중은 79%나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역별 매출을, 1분기 매출을 살펴보면은 미국이 79% 해당하고, 나머지 영국, 그리고 기타가 있습니다. 이 기타에는 뭐 한국도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 팔란티어의 주가가 왜 떨어지냐 살펴보면은 이 세 가지가 엮여 있습니다. 높은 기대, 첫 번째. 이 높은 기대가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엮여지고 불편한 헤드라인, 유럽 간의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죠. 그래서 2025년 11월 이 고점이 200달러가 거의 넘었었죠. 여기에서 2026년 6월 달에 저점이 왔어요. 현재는 저점에 되게 가까이 있죠. 그래서 이 주가가 회복되는데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살펴보면 현재도 PER이 약 131배, 좀 고평가죠. 성장이 좋아도 완벽한 미래를 선반영하면은 작은 리스크도 크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또 이게 굉장히 또 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섹터가 로테이션 되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을 봐보면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랠리 속에 고 멀티플 소프트웨어들이 압박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약세 시나리오부터 봐보면 유럽 리스크가 번지는 상황일 때 팔란티어가 조심해야 될 거는 계약 하나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비슷한 조달 논리가 여러 나라로 복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뉴스들이 유럽 전 지역에 퍼지는 거예요. 유럽에도 퍼지고 한국에도 퍼지고 그럼 계약들이 줄줄이 딱 끊기겠죠. 그래서 이게 공공 데이터 계약의 정치화. 그래서 계약 지속성을 흔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팔란티어뿐만 아니라 다른 빅테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데 로컬 대체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다른 대안이 등장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팔란티어와 같은 어떻게 보면 기술을 근시일 내에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이걸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글로벌 프리미엄이 축소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성장주 프리미엄에 유럽 규제 할인율이 추가돼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활동하는 팔란티어의 이런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좀 하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가도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NHS 2027년 브레이크 클로즈, 그리고 프랑스 전환 속도, 그리고 독일과 EU 공공 조달 방향. 그러니까 이거는 2026년도 뭐 후반기라든지 2027년도에도 초반기서부터 우리가 뉴스 같은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되겠죠. 그럼 강세 시나리오를 살펴볼게요. 불편함이 해자가 될 때가 있는데 민감한 데이터일수록 아무 회사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팔란티어의 진짜 해자는 신뢰를 설계하는 운영체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팔란티어가 한번 사례로서 증명한 적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 때 팔란티어가 데이터 기반 지휘는 생존으로서 한번 활용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유럽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런 기조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온톨로지와 AIP는 현장 업무로 AI를 연결하고 조직의 데이터와 권한, 의사결정을 엮어주고 있어요. 이걸 증명하는 이런 미국 신약의 폭발적 성장이 이미 증명되고 있죠. 숫자로. 자, 그래서 앞으로 볼 5개의 지표를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유럽 계약 갱신률. 갱신, 재계약을 하냐?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미국 상업 성장률. 미국에서 계속해서 잘 나가야겠죠? 네. 세 번째, 마진과 현금 흐름. 그리고 네 번째, 고객 집중도. 탑 20, 어, 탑 20 고객 매출 증가와 신규 로고 확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밸류에이션이 계속해서 조금, PR이 좀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겠죠. 숫자도 어느 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팔란티어의 PER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매도보다 중요한 건 나의 포트폴리오가 팔란티어가 감당 가능한 변동성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 같은 기업은 구글과는 좀 다르게 완전한 빅테크는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당장 하기보다도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매수를 할 것인지 또는 내가 지금 매도를 당장 안 해도 될 만큼 나의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유럽 뉴스는 매도 사유가 아니라 할인율에 대한 질문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팔란티어는 위대한 가능성과 비싼 기대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이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럽 리스크 뉴스는 글로벌 공공 데이터 시장에서 팔란티어가 넘어야 될 신뢰의 시험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 유럽 리스크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사실 한국에도 적용될 분야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분명히 팔란티어가 뭐 한국에서 뭐 떠나냐 마냐 이런 뉴스가 분명히 나올 텐데 요거에서도 팔란티어가 유럽 리스크를 잘 견뎌내면은 한국에서도 잘 견뎌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란티어가 앞으로 반드시 넘어야 될 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팔란티어의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는 뉴스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강세 시나리오와 약세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면서 나의 포트폴리오에서 팔란티어의 비중을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할지 그걸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도 마쳐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